네, 취업 준비생분들이라면은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이슈 파인더가 돌아왔습니다. 네, 산업 이슈에 대해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다시 반갑습니다. 예, 네. 리하이입니다. 리하이. 자, 투데이 잡스 시즌 2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서 예. 지금 이번 주가 또 세이 굿바이 위크여갖고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슈 파인더도 maybe 여기 써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아쉽기는 하지만 네. 여러분들도 뭐 사실 좀 허탈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취업은 끝까지 지속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이따 제가 소개 시간 드릴 건데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지금 정말 아쉬운 거예요? 네,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잘생긴 것뿐만 아니고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건쌤 같아. 네, 여러모로 오늘 네, 마지막이라서 시작하고 더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슈는 그러니까요. 뭔가요? 그래도 또 핫한 주제,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제를 네. 핫하게 갖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혹은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슈로 나와 있는 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고 네. 아실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래요. 그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후자가 좀 더 와닿고 네. 첫 번째 단어는 너무 딱딱하긴 하네요.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네. 제도가 뭔지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이 보증금 제도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일단은 보증 순환 자원의 회수, 재활용, 재사용을 위해서 촉진해서 산업 환경 보존과 국민 경제의 삶 그리고 삶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좀 역시 대세는 환경인 것 아, 같은데요. 우선 중요하죠.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그 자원순환 보증 관련해 가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요 굉장히 이제 제정된 지는 오래됐어요. 그랬군요. 근데 2020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20년도에. 네, 20년도에 그게 바로 빈 용기 원래는 이제 빈 용기만 이제 관련해 가지고 있었는데 재활용 용기도 회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 용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빈 용기는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소주병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소주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맥주병이라든지. 음. 그래서 마트에다가 지금은 아마 제가 기억에 가져가면은 소주병 한 병에 한 100원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팔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맥주병이나 소주병 뭐 그런 병들을 넘어서 일회용품에도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으로 주문할 때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아메리카노가 뭐 한 잔에 1,400원이다. 네. 라고 한다면요. 300원을 더 내서 1,700원에 사고 만약에 그 일회용 컵을 다시 반환하면은 그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가 다시 한번 생기고 있다라고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조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 법률을 너무 멀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공기업을 지원하시던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지원하시던 할 때는 이 관련 법을 한 번씩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원 재활용 용법 살펴보시면요. 15조의 2항을 보시면은 이제 그게 바뀐 게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15조 2항에 용기 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해서 이 관련 법안들을 꼭 미리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법률 보는 게 좀 말이 딱딱해서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 어릴 때 왜 우리 박서영 아나운서는 좀 모를 텐데 저희 때는 막 그 하여튼 연탄 시절 때요. 연탄 맞습니다. 막 그 집 앞에 내놓고 그때 깨부시던 시절 때 그때 이제 막 집에다가 병 모아갖고 빈 병 가지고 한 뭐 20-30병 가지고 가면은 몇백 원 주시면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오락실 갔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도 이거 소주병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해요 요즘도? 저는 이제 과거의 그런 추억 때문에 저도 어. 이제 소주병 한 병을 갖다 주고 덴버껌을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거 있죠. 네, 그렇죠. 뭔지 맞아요. 아시는군요. 맞아. 역시. 아주머니가 돈을 안 주시고 뭐 딴 거 뭐 가져갈 거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쓱 과자 덴버껌을 가져가거나 과자를 이랬어요. 가져가거나. 기억이 나네. 야, 너무- 이거 투샷 다 너무 투샷으로 잡아주시면은 이거 좀 곤란한데. 곤란한데. 또 우리 세대들. 저는 그 추억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소주 한 병에 고추 참치를 먹고 나면은 그걸 좀 모아놨다가 마트에다 갖다 주면은 어쩐지 제가 재활용 나갔을 때 그 저희 되게 재활용 잘하거든요. 네. 잘하는데 소주병 버리는데 병이 없어서 이거 근데 이건 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으로 받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아. 젊은 세대는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 저도 지금 빼놔야겠네요. 네, 네. 그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애초에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소주나 맥주 그리고 혹은 뭐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살 때 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요. 네. 그 판매 가격에 이미 그 100원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가격입니다. 있는 거군요, 그게. 네,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 100원을 안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돌려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걸 모아놨다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지금 자원 재활용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이제 그 빈 용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음. 앞서 말씀드렸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요. 네. 제가 2020년에 법률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법률이 나왔다 할지라도 좀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네. 굉장히 오랜 시간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만 그 2년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되다가 올해 6월 10일까지 미뤄져 있는 상태였어요. 올해 6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남은 2주 남았네요. 네, 그죠? 네.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 달쯤에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또 밀렸어요? 엊그저께 신문을 확인해 보니까 12월 1일로 또 밀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또 밀렸어요. 이제 아마 올해 말에 한번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뉴스로 보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2년이나 준비했는데 왜 다시 또 밀리게 된 건가요? 저도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요. 저희 그 소주를 사고 맥주를 사고 나서 그 병 남은 빈 병을요. 예. 꼭 산대에다가 반납을 해야지 100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많은 곳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빈 컵을 많이 쌓았다. 그럼 동네에 가가지고 그거를 맡기면은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급제가 적용이 되면은 네. 사실은 업무 과중은 어떻게 보면 그 소상공인분들이 가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이런 가맹점주 위주로 운영이 되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네. 5월 20일에 환경부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도 제도의 취지나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 비용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들어서 이거를 좀 늦춰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좀 일부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직격탄을 맞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업무라든지 회계 처리까지 감당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확실히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을 서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용성이 있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야겠죠? 네, 이 부분에 저도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해봐야지 그 결과물을 알 수는 있겠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런 기회비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살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살펴봤고요. 이제 환경부에 따르면요, 일회용 컵을 재활용 안 하고 소각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상당하군요.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더 중요한 건요. 이러한 일회용 컵 순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가맹점주만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확실히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환경적인 문제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게 취준생한테는 왜 필요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취준생들이 기본적으로 카페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뭐 십시일반이라고 300원짜리 컵 모아가지고 뭐 용돈으로 바꿔 쓰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최근에 이제 엔데믹에 따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냥 비대면 인성 면접 위주로만 면접을 진행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대면으로 본다 할지라도 토론 토의 면접 다시 부활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토론 토의 면접을 이번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를 좀 예시로 들면요. 이번에 그 상황을 기반으로 한 토론 토의를 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면 이 편의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점주와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일회용 순환 보증금 찬반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충분히 토론과 토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네. 특히나 우리도 알다시피
편의점에서는 이제 그런 일회용 관련 이런 일회용 컵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아메리카노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핫한 주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업무 수용성을 어떻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보증금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임할 것인가는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 유통업계라든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업계에서 취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금 빈 용기에서 일회용 컵으로 나아갔지만 이 일회용 용품이 단순히 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법률과 제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그거 싹 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많고. 배달 음식에 있어서도 그릇 또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마저도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가 도입될 줄 안 할지 언제 그렇게 될지는 그러니까요.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방법과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옹고지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과거의 사례들을 잘 알아야지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새로운 거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거는요. 사실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취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면 이거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까? 관리 운영 필요하죠. 그렇죠? 또 이걸 할 사람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기업이 있는데 갑자기 제도가 하나가 더 생겼다. 그럼요.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에서 직원 채용 공고에 나섰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도 이제 경력 및 신입 채용에 나섰고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은 일단 시범 사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만 소규모로 뽑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12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요 아마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눈여겨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맞아요. 네. 자순보관공단 같은 이런 게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네. 관리 공단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 이슈파인더에서 이렇게 참 뭐가 항상 그렇잖아요. 막연한 주제, 좀 어려운 주제를 갖고 나와도 우리 알잘 딱갈센 우리 이건 쌤처럼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GSC 리테일이 시행한 토론 면접 이런 거 네. 이렇게 말을 잘하면 뭐 다 뭐 뽑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 기반 지식도 알아야 될 거고 어떻게 좀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중요해요라고 한 다음에 왜 그런데 한데 그 왜를 말을 못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네.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크게 빈 용기랑 일회용 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네. 빈 용기부터 살펴보고 싶은데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주 가격에 일단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네. 네. 그럼 이게 도매업자를 거쳐서 소매업자한테 가고 소매자가 이거를 샀다라고 해서 빈 용기를 다시 반환하면요. 그 빈 용기를 소매업자로부터 도매업자가 다시 빈 용기를 재사용자한테 보내는 그런 형식의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나 오래된 구조라서 아마 조금만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참여 기업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병 관련해 가지고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13개 기업 80종 이상의 제품들이 지금 현재 참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을 환급받는데 도소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좀 주고받냐라고 한다면 취급 수수료를 어쨌든 먼저 주잖아요. 그걸 나중에 센터에서 다시 지급받는 형식으로 그리고 이행받는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던 일회 용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소매업자가 담당하던 거를 판매업자로 전환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그 빈용기 시스템과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이제 카페에서 만약에 일회용품을 포함한 아메리카노를 팔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판매업자가 다시금 그렇게 지불하는. 사실은 그 음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업자 코카콜라라고 한다면 그 코카콜라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소매업자가 주는 형식이었잖아요. 제품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 판매업자가 결국에는 그 반환업자가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매처와 무관하게 다양한 판매점에서 이제 반환을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일회용 컵들은 재활용 업체로 인계돼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순환 생태계를 구성하는 예. 그런 형식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방식인 것 같고 또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줬던 그 내용을 보니까 반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환을 거부한 또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신고를 통해서 신고 보상금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참 잘 활용하면 좀 되시지 않을까. 가끔 이제 뭐 그렇게 참 바쁘니까 막 갔는데 맞습니다. 또 이제 막 아이들이 갖고 가면은 좀 뭐 나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잘 좀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도입이 되고 나면 꼭 컵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이거 잘 모으시잖아요. 네, 그 재활, 지금도 저는 이제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편인데 음. 모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이제 1인 카페라든지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원하시는 사업자들에 한정해서 지금 아. 진행이 될 거고요. 본인이 이거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다만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 본부나 가맹 사업자, 뭐 예를 네. 들면은 롯데리아를 내가 좀 이렇게 돈을 주고서는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가맹점주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해당이 되고요. 선택적으로 할 수 없는 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요? 맞습니다. 그리고 식품 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 일반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제품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 동일법인 같은 경우에도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게 큰 되겠군요. 프랜차이즈도 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가맹점들은 대부분 포함이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인들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네. 그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다 가맹점주 개인들이 거기서 그냥 프랜차이즈 그 명의만 따와가지고 개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조금은 이게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미뤄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이 조금 혼란스럽고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 컵 회수를 하는 것 때문이라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갑자기 저기 스벅에서 막 200잔, 300잔씩 마셔놓고서는 갑자기 저희 이제 롯데리아에 와가지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네, 반환금만 가져가겠다. 그러면 좀 네, 지금 애들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뒤에 손님들은 밀리고 이렇게 진짜 맞아요. 하는 경우도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눈높이를 가맹점주 입장, 소상공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이게 어느 판매처든지 컵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정말 이 디지털 시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 개발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업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일회용 컵 기기들 생산에 매진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76개 정도의 위치에 이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가 설치가 있어요? 되어 있어요. 실제로? 네. 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저희 근처에서는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대부분 마트 중심이더라고요. 초대형 이제 그런 이마트라든지 큰 마트들? 롯데마트라든지 네, 그런 큰 마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보이기 힘든데 이 기기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제 길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 인근에서는 웬만하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의 짐도 조금은 덜어지지 그럼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뭐 딴 데서 했는데 여기 가서 이거 처리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밖에도 취업 준비생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저도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제일 네. 중요하게 여겼던 게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컵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소비될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한 해에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28억 개라고 합니다. 아, 저희 인구수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28억 개가 버려지는 거면요. 웃긴 네.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거기다가 심지어 이게 만약에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그럼 그 28억 개가 좀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 중에 23억 개가 보증금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정말 23억 개가 다시금
자원 순환으로 네.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세대라든지 지금의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들 순환 생태계라는 거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취준생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ESG 경영 제가 이거 시간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원 순환에 대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ESG 경영과 맞물려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자원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면 휴대폰이라면 휴대폰, 배터리라면 배터리, 뭐 나아가서는 옷까지도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될 수 있을지 네. 고민한다면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기업에서 원하는 ESG 경영의 핵심적인 인재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기업들이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원 절감을 할 수 있겠냐, 혹은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ESG 경영을 더 효율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예. 대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